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지리산은 천여 종의 식물 자원과 멸종 위기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리산에선 30여 년 전부터 산사태가 발생해 그 피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복원 작업이 이뤄진 곳은 10%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송금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무와 풀이 무성한 산비탈에 기다란 흉터처럼 헐벗은 자국이 있습니다. 2007년 산사태가 나 땅이 패고 완반이 노출된 곳이 8년째 이런 상태입니다. 폭우나 태풍 등으로 지리산에서 발생한 산사태 피해 지역은 모두 46곳. 지리산의 고산 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이어서 환경 보존 가치가 높아 하루빨리 복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목이라든지 누향나무 이런 것들이 서식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가능한 빨리 복원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고 지금도 늦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지리산에서 산사태가 난 곳은 17만 5천 제곱미터. 하지만 이 가운데 복구된 곳은 15,000제곱미터로 전체 피해 면적의 10%에도 못 미칩니다. 나머지 피해 지역은 급경사에다가 탐방로에서 먼 거리에 위치하는 등 복구 여건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사가 심한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위치가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또 최소 2-3년이 걸리는 복원 작업을 위해 장비를 운반하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연 생태계가 파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천여 종의 식물 자원과 희귀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제1호 국립공원 지리산. 전문가들은 산사태 피해 예방과 함께 적극적인 복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을 통제하던 지리산 종주 능선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탐방객들에게 산불 예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으며 야간 산행이나 샛길 출입 등 불법 행위는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화합의 장이 돼야 할 도민체전이 폭력 사태로 얼룩졌습니다. 축구 경기가 난투극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탁구협회 간부와 선수 간의 폭행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경남 거제시와 진주시가 맞붙은 일반부 축구 준결승전. 경기 초반 거친 반칙이 잇따르더니 급기야 벤치에 있던 거제시 선수단 관계자들이 경기장 안으로 난입합니다. 상대 선수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채를 잡습니다. 수차례 발길질까지 합니다. 폭행을 당한 선수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제가 끌려나가서 그때부터는 기억이 하나 나네요. 그냥 무작정 맞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 상황이 너무 무섭고. 경찰은 거제시 축구협회 임원과 선수 등 4명과 진주팀 선수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폭력을 휘두른 사람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영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섞여 있는 상태라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현장에서 확인된 사람만 5명 있고요. 나머지 사람은 동상을 좀 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 체육회는 양팀 모두 몰수패 처리했습니다. 또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5일 새벽 한 선수단 숙소에서는 경남 도민체전에 참가한 하동군 탁구협회 간부와 선수 간에 폭행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올해 1분기 김해공항의 국제선 여객 증가율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앞질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분기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은 140만 4,90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19만 6,946명에 비해 17.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국제선 여객 증가율인 16%, 8.6%보다 많습니다.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며 잘 나가던 우리나라 원약어업이 최근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원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 등이 치열하기 때문인데요. 비교적 우리나라 어선의 진출이 적은 인도양이 새로운 어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계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4위권인 우리나라 참치잡이. 연간 참치 어획량 3만 톤의 90%가 태평양에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사이 태평양 해역 어획쿼터 축소와 규제 강화로 원양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안으로 미개척 어장인 인도양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1996년 가입한 인도양 참치위원회 연례회의가 부산에서 개막했습니다. 32개국 200여 명이 참석해 인도양 참치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존에 대해 논의합니다. We hopefully will look at a number of proposals that we presented on the table on how to better manage the stocks of the Indian Ocean. 인도양은 유일하게 어획 쿼터가 아닌 어선 톤수로 규제하고 있는 해역으로 앞으로 3, 4년 사이 어획 쿼터가 설정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해수부는 우리나라 참치 어획량의 5%에 불과한 인도양 어획량을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 양자 회의도 하고 다자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 연안국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태평양에서 조업 중인 어선을 인도양으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루오션 인도양을 개척하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입니다. 오늘 출근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낮 12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 내리겠고요. 다행히 비의 양은 최고 10mm로 많진 않겠습니다.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우리 지역은 점점 습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흘째 이어졌던 건조주의보도 모두 해제가 된 모습입니다. 현재 구름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으로는 낮은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구름대는 점차 비구름으로 바뀌겠는데요. 오늘 동쪽 지역은 아침부터 볼에 와닿는 공기가 한결 부드럽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창원이 13.7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창원이 21도, 밀양이 22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아침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또 진주와 거창을 중심으로는 아직까지 안개가 남아있는데요.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걷히겠습니다. 오늘 해상에선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남해상을 중심으로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고온 현상은 잠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농협이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마산야구장 홈 전광판을 통해 시군별 대표 농산물을 홍보하고 입장객 30명에게 농산물을 경품으로 지급합니다. 창원 상공회의소 경남지식재산센터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원스톱 서비스존에 특허 무료 변리 상담실을 매일 운영합니다. 경남은행이 경남지방중소기업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공동 지원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LG전자가 재활용 가능 플라스틱 사용 등으로 북미 재활용 산업협회로부터 가전업체 최초로 재활용 설계 우수 기업상을 받았습니다. 창원에서 전기차를 구입한 10명 중 8명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시가 지난 2013년과 지난해 전기차를 산 130명을 상대로 사용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86.7%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주변에 전기차를 추천하겠느냐는 질문엔 23.5%가 주행 가는 거리가 짧고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내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혔습니다. 김해 시가 일자리 3만 개 확충과 국제안전도시 건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민선 6기 시정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해시의 시정종합계획은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와 240만 평 규모의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일자리 3만 개를 만들고 장유 노인종합복지관과 건강관리 통합지원센터 등을 설립해 WHO 국제안전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경남 지역 민간단체와 교사, 학생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빠르게 자취를 감춰가고 있는 제비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경선남도 람사르 환경재단은 다음 달 15일부터 2주 동안 교사와 학생, 민간단체 관계자 60명이 참여해 경남 지역 18개 시군에서 제비와 제비집 밀도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를 위해 현행 보육료 지원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남 가정어린이집 연합회는 지난 24일 경남도 의회에서 토론회를 하고 현행 아동별 지원 방식은 아이의 결혼이 발생할 경우 교사 인건비를 보존할 수 없다며 아동별 보육료 지원에서 교사 인건비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석임의 일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사가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경남개발공사는 김해시 풍류동 일대 44만 제곱미터에 1,960여억 원을 투입해 메카트로닉스와 의료기기 등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석임의 일반 산업단지 공사를 다음 달 시작해 오늘 2019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석임의 일반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부산과 창원을 잇는 동남권 산업벨트의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